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엔드릭은 마치 펠레를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 여행을 시켜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천재들이 마치 실험실에서 탄생한 듯 훈련사, 에이전트, 영양사,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둘러싸여 단 하나의 목표, 11살의 나이키와 계약을 맺는 것만을 위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건 조금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제 말은 16살이 된 지 막 된 남자에게 7천만 유로라니. 엔드릭의 모든 이야기가 가짜라는 생각, 그가 상업적인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엔드릭이 대단한 마케팅 트릭에 불과하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대신 그는 어떤 천재보다도 훨씬 더 진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로드리고도, 하비 시몬스도, 홀란드도 아닙니다. 그의 명예를 향한 길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축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진정으로 다른 시대의 선수처럼 보입니다. 그는 마치 로날도나 로마리오처럼 거리에서 온 남자입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엔드릭의 모든 인격은 트라우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카메라 앞에서 성숙하게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너무 일찍 성숙해야만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그의 가족은 모두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5살에 집을 떠나 히치하이킹을 하며 브라질리아에서 상파울루까지 10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에게는 축구화 한 켤레, 물 몇 병, 빵 한 덩어리가 전부였으며 기회를 줄 클럽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첫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팔메이라스 경기장의 작은 매표소 지붕 아래서 잠을 잤습니다. 엔드릭이 말했듯이 그의 아버지가 그날 그때 언젠가 아들이 그 경기장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를 받아줄 클럽이 나타났지만 그는 너무 지쳐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행히도 몇 년 후 그는 7만 명의 관중이 있는 경기장에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선수로서가 아니라 엔드릭의 아버지는 만에 가린샤 경기장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꿈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을 만났고 몇 년 후 엔드릭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오직 축구에만 바쳐졌습니다. 엔드릭이 자라자 그의 아버지는 그가 작은 지역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러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경기 후 그의 아버지는 엔드릭이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배서 훔친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엔드릭이 바텐더와 거래를 해서 그가 배서 첫 번째 시도에서 골대를 맞출 수 있다며 손님들과 내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드릭의 보상은 탄산음료와 샌드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가 공을 그렇게 잘 차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축구에 모든 것을 바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엔드릭은 다른 장난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4살 때 풋살 아카데미에 등록했으며 아버지의 트로피 중 하나와 함께 자곤 했습니다. 마치 메시가 월드컵 후 트로피와 함께 자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항상 자신을 엔드릭 드 소우자 공격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나저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드 스테파노라고 이름 짓고 싶었지만 엄마가 반대하며 그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기술을 어린 나이에 구사하는 것은 어떤 아카데미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일입니다. 엔드릭에게 어떻게 그런 기술을 익혔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는 듯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덕 꼭대기에서 살아요. 내가 목표를 맞추지 않으면 공이 그냥 다음 슬럼프까지 굴러가요. 그걸 쫓아가고 싶지 않아서 나는 절대 빗나가지 않도록 배웠어요. 엔드릭이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풋살 아카데미는 이미 그를 13살 이하 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경쟁이 될 만큼 충분히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가 주로 사용하는 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녀는 거의 양손잡이가 될 정도로 능숙해졌습니다. 1년 후 그는 상파울루와 파트너십을 맺은 지역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2번 도시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그들의 아카데미로 옮길 수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단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것은 매달 150헤아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약 20유로에 해당합니다. 엔드릭의 부모는 아들이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굶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을 아카데미에 보내는 것은 그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의 아버지는 엔드릭이 뛰는 모든 영상을 모아서 유튜브에 올렸고 누군가 그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팔메이라스의 감독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클럽은 그에게 시험 기간만 제공했지만 이해하듯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엔드릭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축구가 우리 삶을 바꿀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전까지 축구는 단지 어린이의 놀이였고 그 후에 그것은 내 사명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시험 기간을 통과했고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브라질에 남아 일을 했으며 엔드릭과 그의 어머니는 상파울루로 이사하여 다른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거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엔드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없었어요. 내가 훈련하는 동안 엄마는 공원에서 기다리며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집에서는 힘들었고 엄마는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다른 아이들이 와서 음식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배가 고팠고 엄마는 하나의 찌개 재료만 있었어요. 결국 엄마는 우리가 먹는 동안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음식을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밤에 나는 음식을 달라고 했고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가, 자면 배고픔은 지나갈 거야. 이 여자는 지옥을 지나갔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매일 엔드릭은 훈련을 마친 후 불빛이 반짝이는 눈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팔메이라스는 엔드릭에게 그가 11살 이하 팀에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탈의실 청소 일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엔드릭의 아버지임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로 인해 조롱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 어떤 것도 조롱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믿으세요. 엔드릭이 팀에 합류하자마자 완벽한 지배가 시작되었고 최고의 득점자 상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사람들은 그가 결코 파울리스타 챔피온시피아 결승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정 경기에서 발리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복귀 경기에서 2만 명의 팬들 앞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기자에게 인생의 3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전으로 뛰기, 가능한 모든 것을 우승하기, 그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그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 다음 2년 동안 그는 13살 이하 팀과 15살 이하 팀으로 각각 2번 파울리스타 챔피온시피아 우승을 차지했으며 그 사이에 4개의 대회를 더 우승했습니다. 그 중에는 코파드 오르가 있었고 그 결승에서 골키퍼를 넘기며 결승골을 넣고 대회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13살의 소년, 매 경기마다 나이가 많은 상대들을 상대로 골을 넣는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밀란,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SJS까지 그를 노리고 있었죠. 그는 빠르고 강력한 몸과 함께 호나우두처럼 속도와 파워를, 로마리오처럼 직감적인 마무리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까지 엔드릭은 쿠비냐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이마르, 카세미루, 가브리엘 제수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거의 모든 큰 이름들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15살의 엔드릭은 이 대회에서 2골을 넣으며 첫 경기를 마쳤고 대회 역사상 가장 어린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후반에 출전하여 또 2골을 넣었는데 하나는 미친 듯한 개인 돌파 후에 또 하나는 믿을 수 없는 슈팅으로 넣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호나우두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다음 경기에선 페널티 박스를 넘어서 발리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게리 리네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가 결승전에서 5분 만에 첫 골을 넣고 팀의 최다 득점자가 되며 골과 대회 최우수 선수 상을 모두 받으며 팔메이라스를 역사상 첫 번째 쿠비냐 우승으로 이끌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럽은 그 후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를 17세 이하 팀으로 보내 브라질 컵에 참가하게 했습니다. 엔드릭은 중결승에서 2골을 넣었고 결승에서는 4골을 넣으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중앙선에서 바로 넣은 골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약간의 동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를 다시 20살 이하 팀으로 보내기로 했고 그곳에서 그는 중결승에서 2골을 넣고 결승에서도 또 한 골을 넣으며 팔메이라스가 두 번째로 역사적인 국가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소문은 너무나도 커져서 그의 얼굴은 스페인 신문인 마르카의 표지에 한 해 동안 3번이나 실렸습니다. 팔메이라스의 감독인 아벨 페레이라는 다른 브라질 클럽들, 예를 들어 플라멩구 같은 팀들이 그를 노리기 시작하자 급히 그를 주요 팀 훈련에 합류시키기 위해 그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팬들이 결정했다면 그는 15살의 나이에 클럽 월드컵에 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프랑스 몬테구에서 열린 17살 이하 브라질 대표팀의 대회에 참가했고 3경기에 나가 4골을 넣고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와의 결승전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상대팀은 2명의 선수가 항상 엔드릭을 마크하는 방식의 방어 전술을 짰습니다.
하지만 엔드릭은 경기가 시작된 지 89 초만에 골을 넣었고 아르헨티나가 동점골을 넣었을 때 그는 상대 페널티 박스로 달려가 페널티를 얻어냈습니다. 그 페널티는 브라질을 1984년 이후 첫 번째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는 다시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디 아틀레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15살의 선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드릭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팔메이라스, 역사상 모든 청소년 대회 타이틀을 차지한 첫 번째 선수가 되며 188경기에서 161골을 넣고 5년 이상 아카데미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의 16살 생일을 맞이한 순간 그는 바로 계약을 제안받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주요 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큰 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님을 좋은 집으로 이사시킨 뒤 브라질을 정복할 시간이 왔습니다. 불과 75분 만에 엔드릭은 첫 번째 골을 넣었고 팀이 한 골 차로 뒤지고 있을 때 그 골로 팀에 리드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팔메이라스, 역사상 가장 어린 골 넣은 선수가 되었으며 이제는 브라질 챔피언십 역사상 가장 어린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11분 후 그는 또 다른 골을 넣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또 한 골을 추가했고 시즌이 끝나기 열흘 전 그는 브라질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의 최우수 젊은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첼시 훈련소를 방문하고 선수들과 만난 그는 클럽의 구단주들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7천만 유로를 제시하며 그를 브라질 축구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선수이자 18살 이하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기록인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를 거의 2배로 넘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적할 수 있는 것은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기다릴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긴장되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그의 두 번째 시즌은 예상만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엔드릭은 처음에 12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한 채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10번째 경기까지 그는 이미 너무 긴장해서 교체될 때 훈련용 티셔츠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이미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쓴 선수가 가장 간단한 상황에서도 골을 넣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독인 아벨 프레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골을 넣을 것이고 실수도 할 것이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미소를 얼굴에 계속 유지해라, 얘야. 그리고 팔메이라스가 파울리스타 챔피언십 결승에 진출했을 때 엔드릭은 2골을 넣어 승리를 이끌었고 언론을 무색하게 만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프로 수준에서 뛰었던 3개의 대회, 3개의 우승, 내가 이제 20살 이하 대표팀의 주전 선수가 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감독은 그를 주전에서 제외하고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주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엔드릭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는 브라질 챔피언십 첫 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2경기가 지나고 다시 뛰었을 때 또 한 번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리베르타도레스에서 호출을 받기 시작했고 필드에서 37분 만에 첫 골을 넣었으며 이어서 산파울루를 상대로 또 다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팔메이라스가 8경기 중 1경기만 승리하는 부진을 겪던 중 엔드릭은 아틀레티쿠 파라넨시와의 경기에서 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페널티 킥을 실패했지만 그 후 골을 넣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틀레티쿠가 동점을 만들 때까지 재미있었고 팬들은 엔드릭이 춤에 집중하고 골을 넣는 것에는 덜 집중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아벨 프레이라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도 더욱 줄여서 언론의 관심에서 그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끝나기 10경기 전 팔메이라스는 4번째 자리에 있었고 리더인 보타포고에서 12점 차로 뒤져 있었으며 감독의 직책도 위태로워졌고 그는 전술을 바꾸어 2명의 공격수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엔드릭을 다시 팀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팔메이라스는 다시 승리하기 시작했고 보타포고는 점수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두 클럽이 맞붙어야 할 때 팔메이라스는 기적적으로 정상에 근접할 기회를 얻었고 첫 번째 자리에서 단 4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시작했고 36분 만에 팔메이라스는 이미 0대3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타포고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엔드릭은 팬들이 우리는 이미 챔피언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고 그 소년에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 4번째뿐 그는 미친 듯한 드리블을 하여 한 골을 만회하고 바로 골망으로 달려가 공을 잡고 동료들에게 그냥 패스만 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골은 쉽게 오지 않았고 결국 83분에 보타포고가 페널티를 얻었고 모든 것이 이미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엔드릭은 골키퍼에게 오른쪽으로 뛰라고 손짓하며 그가 페널티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1분 후 엔드릭은 공을 차지하고 골을 넣어 3-2로 만들었으며 이후 마지막 순간에 동점을 만드는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팔메이라스는 추가 시간 9번째 분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 중 하나였으며 엔드릭은 방금 보타포고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즌 끝까지 한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했고 그 소녀는 자신의 저녁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후 나는 우리 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앉아서 지켜보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야 기자들은 그 외침이 경기와 관련이 없었고 그날 경기장에 있었던 팬아메리칸 선수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야수를 자극하지 말라고 하지만 엔드릭의 경우에는 너무 큰 소음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경기에서 팔메이라스는 다시 승리했고 엔드릭은 유일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인터나시오나와 아메리카 미네이루를 상대로 골을 기록했으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어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10경기 동안 엔드릭은 팔메이라스가 플라멩구, 브라간티누, 보타포구를 제치고 역사적인 역정극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차갑다고 말해요. 내 심장은 얼음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저는 어려운 순간에 등장하는 선수예요. 저는 이런 경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운명이 그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보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엔드릭은 브라질 리그 역사상 18세 이하 선수 중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으며 단 한 명의 선수 호나우두 페노메누만이 그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업적 덕분에 엔드릭은 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다시 한번 최고의 골과 가장 유망한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더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호나우두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으며 마이클 조던 스타일로 뉴발란스와 계약을 맺고 회사의 새로운 엠바에서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산티아고 베르나브를 방문하여 카를로 안첼로티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팔메이라스 시즌에서 엔드릭은 또다시 언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예기치 않게 올림픽 예선에서 조기 탈락한 후였죠. 하지만 곧이어 그는 A 대표팀으로 돌아와 잉글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 유일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득점한 네 번째로 어린 선수가 되었으며 또한 웸블리에서 득점한 가장 어린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 골을 바비 찰튼에게 바쳤는데 이는 그가 시간 여행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후 그는 산티아고 베르나브에서 열린 스페인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팀에 무승부를 안겼습니다. 한마디로 만약 당신의 10대 신인이 이미 베르나브에서 골을 넣고 있다면 그는 확실히 특별한 선수입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전 그는 또 한 번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중결승에서 유일한 골을 기록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고 결승전 MVP에 선정된 데 이어 대회 최우수 선수까지 차지하며 팔메이라스를 또다시 campeonato paulista 정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것은 무시무시한 부상이었고 그 후 그는 브라질 대표팀이 참패한 코파 아메리카에 차출되었습니다. 경기 후 한 해설자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17살 소년이 대표팀을 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엔드릭은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6만 명의 팬이 그를 맞이했고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곧 익숙해질 테니까요.